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후 사망한 8명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이 이번 주에 마련돼 다음 주쯤 확정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백신 접종자끼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만날 수 있다는 활동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예. 자,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 국민이 믿을 수 있게 앞으로도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개발은 성공 확률이 0.001%도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일인데요. 신약을 개발할 때 신약의 효능을 예측할 수 있는 바이오 물질을 함께 개발한다면 성공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신약의 효능을 예측하는 바이오마커와 신약을 함께 개발하는 웰마커 바이오의 진동훈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회사 명칭에 대한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그 회사의 이름은 그 정체성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 웰마커 바이오 어떤 뜻인가요? 뭐 사실 이제 이름은 씌워야 될 것 같아서 네. 독특하긴 하지만 뭐 웰빙이라는 말처럼 좋은 바이오마크, 좋은 바이오마크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을 만들어 보자. 네. 뭐 그런 단순한 의미입니다. 아, 네. 예. 웰마커 바이오는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에 근거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름이 조금 생소합니다. 네. 치료 반응 예측 바이오마커란 무엇인가요? 일반인들한테는 참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용어이기는 한데 네. 그간 의학 통계가 많이 발전해서 어떤 약물을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처리하면 환자한테 도움이 된다는 정도는 이제는 많이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암 환자들한테 어떤 항암제를 먼저 줘야지만 또는 항암제 주기 전에 해당되는 항암제가 해당되는 암 환자한테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 모든 항암제는 사전에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 이 환자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항암제에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 예. 사전에 이제 확인하고 난 다음에 투여를 결정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네. 이렇게 드는 생각이 웰마커 바이오의 이 웰마커는 이 치료 예측 바이오마커를 말한다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파이프라인 라인 중에 이 네. 대장암 신약 후보 물질 예. 다음 달 호주 일상에 들어가잖아요. 예, 네. 일단 이 치료 원리가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대장암 치료제는 몇몇 가지 표적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비툭스라고 하는 치료 이제 양품명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소위 한 달에 보험을 받아도 500만 원 정도 아, 하는 아주 그렇군요. 고가입니다. 보험을 받지 않으면 600만 원 이상 하는 고가인데 근데 이 환자 입장에서 그 약물을 투여를 받고 난 다음에 50%는 효능이 있지만 50%는 효능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투여를 받은 이후에도 결국에는 고가의 약물을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효능이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더 문제는 그러고 난 다음에 투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약물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웰마크에서 호주에서 임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런 1차 또는 2차, 3차 치료에서 실패한 대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그리고 특정 바이오마커가 발현하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우리 약물이 효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지금 임상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그 치료제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는 다른 그 대장암 환자들까지 그렇습니다. 허용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 중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자, 이 말씀하신 대장암 신약 후보 물질이 다음 달 호주에서 임상 일상에 돌입합니다. 네. 이후의 계획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일상에서 저희들이 30명에서 40명 정도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독성이나 그러니까 효능이 있을 거라고 추정되는 용량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예. 결정이 되고 나면 일상 중에서도 좀 세분화되어 있는 다음 단계의 일상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네. 원비라고 하는데 원비에서 저희들이 기존의 대장암 환자들한테도 투여를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갖고 있는 과학적 근거로는 담도암, 예. 그다음에 비소세포 폐암, 그다음에 두경부암에도 효능이 일부 있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의 어떤 적응증을 확대하는 임상 원비를 또 시행할 예정이고 두 번째는 기존의 어떤 화학요법하고 병용으로 해서 치료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화학요법은 매우 큰 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낮은 또는 농도를 낮춘다면 그래서 더 많은 베네핏이 있다면 환자한테는 굉장히 좋은 어떤 이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제 진행하고 있는 면역 치료제 하고의 어떤 병용하고 해서 원비에서 세 가지 형태의 전략을 갖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대장암 치료제 이제 1A에서 1B를 네. 진행할 계획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제 웰마커 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개발 그 파이프라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그 폐암이 또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면역 감문 억제제가 네. 잘 안 듣는 네, 네. 그런 환자들을 겨냥해서 개발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최근에 그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로 MSD 머크에서 만든 키트루다라는 어떤 약물은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이 우리나라 돈으로 단일 약물인데 17조 원을 매출을 올렸습니다. 예. 근데 그 약물이 이제 추진하고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폐암 환자들 중에 특정한 바이오마커 즉 PD-L1이라고 하는 또는 PD-1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과발현이 되어 있는 환자들한테 이제 약물을 투여하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전제는 PD-L1이나 PD-1이 발현이 되어 있는 폐암 환자가 전제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럼 PD-L1과 PD-1이 발현하고 있지 않는 폐암 환자들은 투여를 못 받는 것이 이제 현실인 거고 예. 그럼 그 환자들은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라는 어떤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약물은 바로 그런 PD-L1이 발현하지 않는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제 치료를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전임상 단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신약 개발까지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먼데요. 10년 이내 꼭 이루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욕심이자 바람인데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계 1위 하는 약물이 작년 기준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인데 단일 약물로 20조가 팔렸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소위 말대로 이렇게 블록버스터라는 게 하나의 약물만 제대로 만들면 엄청난 어떤 부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도 되어버리는데 네. 저희 웰마커 바이오는 대장암이 됐든 폐암이 됐든 또 다른 무언가가 됐든 현재 개발하고 있는 9종의 항암제 중에서 10년 안에 정말 그와 같은 류의 어떤 소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항암제를 개발해서 세계 50위 안에 드는 게 저희들의 꿈이자 욕심이자 바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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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질문 들어가기 전에 제가 네.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네. 추가로 좀 질문해 볼게요. 네. 지금 이제 국내 바이오 업체들이 대부분 다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네. 결국 이제 이 임상 시험을 한다는 건 최종 목표가 신약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웰마커 바이오도 혹시 이렇게 임상 3상까지 이렇게 완주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지 예. 좀 그 부분이 궁금하네요. 이게 이제 사업화 전략을 이제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외람되지만 웰마커 바이오는 현재 인원이 77명이고 예. 앞으로도 뭐 많이 써봐야 100여 명, 200명이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상을 한다는 것은 마케팅까지 염두를 한 거기 때문에 우선 3상의 능력이 저희들은 현재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독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웰마커 바이오가 사업화 전략 중에 하나는 소위 큰 기업들한테 기술 수출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로부터 개발하게끔 독려하고 그들이 이제 승인받고 나온 약물을 가지고 일부 이익을 환수받는 게 1차적인 목적일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방법은 이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약이 없는 소위 말해서 기존 치료제에서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 또는 담도암과 같은 희귀 질환, 암종에서의 어떤 약물이 개발될 경우에는 빨리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비록 작은 기업이지만 한번 해볼 만하고 굳이 그거는 3상까지 필요 없고 2상만으로도 충분히 허가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 말씀하신 대로 항암제계의 블록버스터가 꼭 탄생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선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인데요. 예. 그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제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건전한 바이오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제언하실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참 뭐 건전 저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좋은 소식, 나쁜 소식도 다 같이 아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우선 뭐 저나 웰마크부터 열심히 해야 될 게 전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도적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이제 우리나라 경우에는 창업 초창기의 어떤 제도하고
나중에 일부분 상장이나 성공을 한 기업들의 제도는 비교적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웰마크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네. 저희들이 지금 문정동에 이제 송파구 문정동에 회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딘가에 옮길 때는 뭐 경기 이남이나 더 밖으로 옮길 수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또 젊은 친구들은 또 그렇게 되면 또 회사를 나가는 예. 예, 바이오는 사람이 곧 노하우거든요. 예.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노하우가 축적되는 어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떠나서 사실은 이제 바이오업계 종사자로서 저나 저희 회사분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겸손한 말씀이시네요. 아, 네. 웰마코 바이오의 기술이 신약 개발 성공의 확률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웰마코 바이오의 진동훈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